박성재 전 법무장관 재판에서 김건희 씨가 검찰이 디올백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2024년 박 전 장관에 보낸 문자 원문이 공개됐습니다. 박 전 장관의 내란 재판에는 디올백 수사 책임자였던 김승호 전 서울지검 형사 1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김건희 씨가 박 전 장관에게 보낸 문자를 소개했습니다. 문자 내용은 김정숙 여사 수사와 김혜경 여사 수사가 미진한 이유와 대검이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적절한 의문 제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낸 시점은 2024년 5월 5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건희 수사전담팀 설치를 지시한 3일 뒤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본인 수사만 빨리 하고 오래된 사건은 묻어두는 거 아니냐 어필하는 것으로 읽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임세진 전 법무부 감찰과장이 디올백 수사 상황을 박 전 장관에게 보낸 증거 기록도 공개했습니다. 임 전 과장이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영부인 명품백 사건 관련 수사 보고입니다. 고발인 조사가 연기됐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김건희 씨와 그 박성재 전 장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김건희 씨가 알고 봤더니 그 박성재 전 장관을 뒤에서 진두지휘했다라는 지금 의혹이 나왔습니다. 특검이 지금 두 사람의 그 통신 기록을 확보했는데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내 사건 수사 어떻게 돼 가느냐, 그리고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안 나가느냐, 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예. 정말 황당합니다. 뭐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뭐 예. 김건희는 저는 당연히 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응하는 박성재의 그 정성어린 업무 처리 그렇게 예. 신속하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했을 수가 없다라고 보이는 정황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자들은 국민을 위해서 근무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 예. 김건희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데 궁궐 가가지고 다 물건 들고 와야죠. 내가 왕인데 왜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니 참 이게 가십이지만 희한한 건 우리 김건희 씨는 어디하고 열심히 문자 주고받고 계속 전화하는 거 다 남자야 왜? 여성 장관들도 있고 한데 예. 거다가는 왜 안 해?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 있잖아요. 이배용 씨는 여자잖아요. 이배용.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문자는 문자 안 하잖아. 안 했죠. 현물로 받지. 현물로 받았죠. 네.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그 두 사람 내용을 정리를 하면 24년 5월에 그 이원석 검찰총장, 당시 검찰총장이 그 도이치모터스와 디올백 수사를 지시합니다. 예. 그랬더니 며칠 후에 그 박성재 전 당시 그 법무부 장관이 그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을 패싱을 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교체해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제 기억으로는 그 출근할 때 한 7초? 7초인가 6초인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전부입니다. 반항한 게.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 뒤에 전주지검장이었던 그렇죠. 이창수가 이제 중앙지검장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황제조사 네. 핸드폰도 반납하고 네. 검사가 제3의 장소에서 한 뒤에 이제 김건희 씨를 이제 무혐의를 하잖아요. 예. 누구보다 의원님이 열받으셨죠. 도이치모터스. 참 그렇게 눈에 보이는 뻔한 짓들을 하고도 지금도 저렇게 할 말이 많으니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진짜. 뭐 그것도 결국 항고를 받아들이게 되고 뭐 재수사를 하네 어쩌네 하는 것도 결국 여론의 관심이 모아졌기 때문에 한 일이고, 제가 항고를 제기하고 나서 의외로 법조 기자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취재 요청을 하고 하길래 예. 취재에 응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하길래 제가 그때 물어봤거든요. 아니 이게 어제 오늘 생긴 일도 아니고 그때는 왜 관심이 없다가 무혐의 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진 거냐. 예. 그랬더니 뭐 그때는 뭐 이거를 뭐 잘 몰랐고 쪽에서 아니 모르긴 왜 모르냐. 그 법정에서 계속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뉴스타파가 계속 보도를 한 건데 예. 법조 기자들이 법원 취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고. 그랬더니 그나마 솔직한 기자가 얘기한 게 그때는 부장이 지시를 안 했고 지금은 부장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왜 부장이 지시했을까요? 그 부장은 그러면 예전에는 왜 지시를 안 했고. 그러니까요. 이슈가 됐나 그때 추가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네. 정권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니까 지시했겠지. 그 전까지야 저쪽 편을 들어야 되니까 지시 안 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를 고발한 게 2020년이잖아요. 2010년 4월 7일. 4월.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무혐의 나온 뒤에 다시 이제 그 서울 고검인가요? 예. 거기에 이제 재수사를 촉구한 게 24년. 네. 그잖아요. 그럼 보니까 2020년에는 당시 현직 검찰총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24년은 현직 대통령 대통령이었고. 와이프였어요. 예, 예. 무섭지 않았습니까? 현직 아니 검찰총장 그래서 제가 한 거죠. 현직 예, 대통령을 상대로 예. 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멍칫거리니까 예. 이건 진짜 나쁜 놈이다. 이거 저기 처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 거고요. 예. 예. 지금도 뭐 그 선택에는 후회가 없고 너무너무 제가 잘한 일이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자랑하고 싶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해 줄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제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다 찾아봤다니까요. 찾아봤더니 현직 검찰총장 와이프와 현직 대통령 와이프를 상대로 저기 검찰에 저는 문제를 그때 제기한 거예요. 현직 피고인이었어요. 와. 이게 말이 그렇지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이걸 못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못 했고 혼자 하신 거잖아요. 아니면 혼자 한 건 아닙니다. 우리 황희석 변호사님도 네. 있었고 저 조대진 변호사도 셋이서 같이 한 건데 제가 제일 많이 알려진 거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총선 국면이었고 그 예. 과정에서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또 어영부영하는 모습이 보여서 그 문제를 제기를 했던 거예요.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면 중요한 일일수록 그걸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은 했고 저는 또 어쨌거나 윤석열하고 대척점에서 맞섰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뭐 어찌 보면 제일 맞죠. 모양새가 뭐 뜬금없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때 방첩사 리스트에 우리 총괄 리스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별책부록으로 아주 한 권을 네. 만들어줘서 영광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이는 감옥에 있고 저는 나와서 여기서 떠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역사의 힘을 믿어야 되고 예. 국민들이 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도 믿어야 되고 그거밖에 방법이 없죠. 뭐. 예. 언론 보도를 보면 김건희 측이죠. 김건희 측은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을 이렇게 진두지휘한 게 아니고 검찰 인사는 그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그 김건희 변호사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네.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나는 그거 나오는 순간 보셨어요? 네. 아니 김건희 변호인이 그 인사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김건희가 알아야지 그렇죠. 변호인도 알 수 있는 건데 김건희는 어떻게 알아 그럼? 김건희도 알면 안 되는 거든 그거는. 그러네요 또 그렇게. 예, 나는 윤석열이가 얘기하고 박성재가 얘기하고 무슨 윤석열 변호사가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예. 김건희 변호인들이 그걸 얘기한다고 하는 그거 자체로 김건희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예. 또 그것까지 다 보셨군요. 자 다음으로 김건희 씨와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문자를 보니까 진짜 V0였어요. 진짜 예. 말로만 듣던 V0. 아 대통령이었죠 뭐 대한민국에. 와. 예.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이 장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 수사 어떻게 돼? 내 사건 어떻게 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물어봐요. 이게 도대체 와. 그리고 또 윤석열 당시 전 대통령이 자기 와이프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JTBC 보도에 나온 건데 당시 중앙지검장을 불렀다는 거예요 따로. 아유 안가로 또. 네, 안가로 불렀다는 거예요. 삼청동 안가로. 그러면 그러니까 안전가옥. 대통령실에 들어가면 기록이 남는다면서요. 그쵸. 그러니까 안가로 네. 불렀다는 거예요. 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교체설이 나돌았는데 그 교체설이 쏙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박성재 장관께서 제가 농담을 하는데 우리 박성재 장관께서 또 그 당시 검찰총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이제 그 뭐죠? 압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실제로 이제 그 중앙지검장 다 교체하고 그다음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전주지검장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뒤에 우리가 아는 그 황제 수사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안가로 불러갔다. 그 1월 달에 예, 1월 달에. 예, 한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어떻고 명품백 수수가 어떻고 하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24년 1월인데요. 그때 사실은 중앙지검장이 바뀌네 뭐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예. 안가에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귀가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송경호 이 중앙지검장이 예전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중앙지검장 3차장
네. 때문에 상당히 친분이 있었네. 친분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중앙지검장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기 라인을 예.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야 뭐 상상이 되죠. 야 어떻게 우리 마누라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 김건희 사랑은 워낙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최근에 또 한간에는 그런 얘기 있던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김건희 씨의 그 변호인단과 겹치는 사람이 있대요. 겹치는 사람? 네. 그 사람을 예.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그런 얘기가 김건희 씨한테 감옥에 있다 보니까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예. 편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의 여전히 그 일심 하트가 전달되는 것 같은데 그때도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예. 아니 어떻게요 김건희 씨 내 마누라를 어떻게 건드리려고 검찰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격분했다라는 대통령실의 이야기가 들려오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실제로 지금 근데 뭐 하여튼간에 5월 달부터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JTBC 보도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보이치 모터스 이 수사팀에 대해서 이제 검찰 내 조직을 만들잖아요. 예.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격분을 했겠죠. 윤통이. 거기서 격분을 했죠. 예. 예. 그래서 박성재 전 장관한테 막 전화를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이렇게 하면서 통화를 엄청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그 다음에 김건희 씨가 이제 박성재 장관한테 이제 수사 지휘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김명수 대법원장 2년 동안 수사가 왜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또 김정숙 여사, 김혜경 여사건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것도 물어봤잖아요. 내 건 어떻게 됐냐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인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이슈는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데 왜 전 정권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있어!라고 하는 거에 간접적인 수사 지휘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슈를 덮는다고 김건희 이슈 안 올라오게 김정숙이랑 김혜경으로 덮어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 지휘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던 김건희 씨가 수사 지휘를 하고 직권남용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뭐 격노를 했다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인사법무부에서 조치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무마될 수 있도록 인사 라인도 바뀌고 장관을 통해서도 압박하고 황제 조사받고 결국에는 무마되고 그 과정들이 지금 하나씩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그 유경옥 전 그 행정관이 또 폭로를 했어요. 법원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영부인 그러니까 김건희 씨죠. 김건희 씨가 가방을 바꿔달라 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해 검찰 조사 전에 김건희 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했다라고 일종의 회유를 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슈된 게 뭔 내용이냐면 제가 봐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샤넬 매장에 들어가서 그 전 행정관 휴대전화로 영상 통화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당시 김건희 씨가 약을 먹어서 의사소통이 정확히 안 됐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지금 이슈예요. 그 약이 뭐냐? 감기약이냐? 아니면 드러그냐? 이게 또 이제 그 우리가 알잖아요. 그 인천 세관 마약과 관련돼서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측입니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예. 여기 이 기사, 그러니까 JTBC가 쓴 기사인데 당시 김건희 씨가 약을 먹어서 의사소통이 정확히 안 됐다. 이게 지금 댓글이 엄청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 우리 과도하게 상상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예. 그런데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냥 알고 있는 부분 말씀드리면 우선은 12월 3일날 비상계엄 날에 김건희 씨가 성형외과에 가서 시술 받은 거는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그랬죠. 그때 프로포폴을 맞은 그날에 처방된 이게 왜냐면은 프로포폴도 마약류이기 때문에 마약 관리 대장이라는 게 모든 의원에 있고요. 예. 그거는 식약처에서 다 보고를 받기 때문에 리스트가 있어요. 예. 그날 70년대생 김 씨라는 사람이 그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았다까지는 식약처에서 확인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거 한 가지가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김건희 씨가 평소에 불면 그래서 밤새 그렇게 막 텔레그램이랑 이거 SNS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불면이 있고 우울이 있고 약간의 그런 식욕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보도들이 아름아름 그냥 들려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불면증 치료제일 수도 있고요. 항우울제일 수도 있고요. 이런 약들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막 언론에서 본인 공격을 해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항불안제를 먹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공황이 있다 그러면 공황장애에 대한 그런 안정제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약들이 다 향정신성 의약품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약들이 결국에는 조금 먹으면은 깔아앉고 조금 말이 어눌해질 수도 있고 약간 횡성술설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 검증된 건 아니지만 보통의 그렇게 알려진 내용으로 짜맞춰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한 감기약은 아니었을 것이다. 예.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추론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검찰이 그 어떤 약이었냐, 왜 횡설수술했냐 이런 것까지 갈 것 같고 유경옥 행정관이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핵심 그런 인사였는데 이제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명품백 교환에 대해서는 이미 뭔가 객관적인 증인들도 나왔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저번에 그 우리 짐 넣는 캐비넷 트렁크 크게 2개 예,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한 통은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죠. 유경 행정관이 다 비우고 예.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은 그 많은 물건들이 어디로 갔으면 그 내용들은 또 어떤 명품들이었을까 이런 것들까지도 특검이 다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 재판은 저 유튜브로 우리가 중계가 볼 수 있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초반에만 조금 조금 보여주고 한 5분 정도 제한적으로 공개한 것 했겠죠. 같더라고요. 중앙지법이. 예, 그래서 그걸 봤으면 거기서 말하는 약의 그 뉘앙스를 알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뭐 저희가 알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더 이제 그 확인되지 않은 여러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확인된 거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직까지는 너무 크게 뭔가 부풀려갖고 상상할 필요는 없긴 한데 하여튼 썰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요. 그때 네. 이모 씨, 준수한 뭐 이모 씨 이모 뭐 씨. 그분도 이제 다 드러나고 구속됐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 예. 하나씩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날 것이다. 시간 예.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